전국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가 나타나고 있지만 건조한 강풍이 불어오는 동쪽 지역은 여전히 산불이 비상입니다. 또 4월은 특히나 대형 산불이 잦아서 더 위험한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 기자. 지난달에 너무 큰 산불이 나서 피해가 컸잖아요. 그런데 4월에도 여전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하동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주불 진화는 일단 완료된 건가요? 네, 산불은 이제 오늘 낮 12시쯤에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경남 하동군 옥조면의 한 야산에서 또 불이 났는데요. 예. 이 산림청이 산불 2단계를 발령을 하고 진화 헬기 36대 인원 40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에 건조한 강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밤새 진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지금 24시간 만에 주불 진화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산불 피해 면적은 70헥타르 정도로 추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북 의성 춘산면에서도 산불이 났어요. 이제 1시간 만에 진화는 완료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달 우리가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을 발생한 이후로 예. 4월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비가 내렸던 5일을 제외하고 4건에서 6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집중되기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3, 4월에 그 비중이 높습니다. 예. 3, 4월에 특히나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도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이고 계속해서 이쪽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강풍이 좀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산불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난 6일에 대구에서도 산불이 또 났는데 진화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도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우연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네, 지난 6일에 이제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이 났어요. 예. 1시간 만에 진화가 됐지만 또 이 임차 노후된 헬기가 또 추락해서 70대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헬기가 벨 206L 기종으로 제작한 지 44년이 됐는데 이 노후 헬기의 노후화를 결정하는 그 기간이 한 30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4년 정도 됐으면 이미 노후 헬기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성에서도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헬기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가 사망을 했었죠. 네. 거의 11일 만에 이 노후 헬기로 인한 사고가 재발을 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노후된 헬기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올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중형 헬기가 추락을 해서 이때도 조종사가 사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후한 진화 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입을 좀 모으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순차적으로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또 5월에도 계속해서 산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노후 헬기에 대해서는 좀 큰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봄 날씨가 됐는데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게다가 바람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을까요? 네, 경남과 경북 곳곳으로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호남 일부와 충북 영동에도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압 배치를 좀 살펴보면은 남고북저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 또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하는 이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남고북저형 기압계는 봄철에 자주 나타나는 기압 배치예요. 예. 문제는 이 두 기압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져서 조밀해지면은 그 사이로 부는 바람의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인데 이 서풍의 특성은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쪽으로 바람이 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산맥들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 산맥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더 바람의 성질이
고온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제됐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서풍이 더 건조하게 동쪽의 대기를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특보가 내려진 경주나 산청에서도 초속 10에서 15m의 강풍이 좀 불고 있어서 산불의 위험이 여전한데요. 오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오후부터 좀 강해졌어요.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고 또 산지에서는 태풍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초속 20m의 돌풍이 불고 있어서 여전히 이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이때에는 산불을 계속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형 산불로 많은 지역이 초토화가 되고 또 수목들이 다 불타 없어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 장마가 너무 비가 많이 오게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위험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경남과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 지금 불에 타서 나무나 풀 등이 다 소실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반도 당연히 약해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큽니다. 이렇게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 극한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당연히 산사태나 토사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나무나 풀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흙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 토양층을 붙잡는 나무들이 다 불에 타버렸으니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 흙 알갱이들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 건데요. 이 산불이 난 경우에는 특히나 평소보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최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북 지역은요. 경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위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 경북과 또 경남 지역에 대해서는 좀 긴급 복구를 해야 되는 지역을 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도 사실 문제이긴 하지만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산불 나지 않도록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정말 70% 정도가 실화를 차지합니다. 입산객 실화, 또 논이나 밭두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불이 난 경우에 대형 산불로 크게 번지고 있거든요. 지난달 경남 의성의 산불도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이 됐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어제 경남 하동 산불도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예초 작업 중에 불꽃이 튀어서 산불로 크게 번졌거든요. 그래서 불씨 관리를 어느 때보다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기상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입산객들 흡연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고요. 취사 활동이나 쓰레기 소각 모두 삼가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산림 주변에서 애초에 그냥 불씨 사용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날씨가 매우 좋아서 나들이 가는 분들, 특히나 맞습니다. 야영하는 분들, 캠핑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때 정말 취사할 때 특히나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이렇게 건조한 대기는 봄철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산림청이 설정하는 그 산불 조심 기간도 5월까지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5월에는 특히나 기온까지 크게 올라서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좀 더 불씨 사용에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봄이구나 싶은데 어김없이 불청객 황사가 찾아오고 있다고요. 네, 이제 완연한 봄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날이 포근합니다. 하지만 날이 좋으면 늘 먼지가 말썽이죠. 어제 이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을 해서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내륙 곳곳에 먼지 농도가 좋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일부 영향을 줘서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주시고 특히나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나 아니면 노약자, 어린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데 내일은 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또 주말에 비 소식도 있는데 비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내리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내일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 중부지방의 경우는 5에서 1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제주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내려서 10에서 40mm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수도권에 시작으로 비가 내려서 밤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소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돌풍과 함께 벼락도 동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앞서 황사가 좀 유입됐기 때문에 곳곳에서는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출근할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격적인 벚꽃철이 시작이 돼서 이제 좀 벚꽃 구경 좀 할까 했더니 얘기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니까 네. 이거 꽃 다 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이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번 주에 서울이 벚꽃이 절정을 맞이할 전망이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내일 내리는 비는 사실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봄꽃을 다 떨구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주말에 비 소식이 좀 잡혀 있잖아요. 특히나 주말에 서울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벚꽃을 즐기시려면 이번 주에 빠르게 네. 벚꽃을 구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벚꽃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 개화를 한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발을 하기 때문에요. 벚꽃을 즐기는 시간 자체가 애초에 길지 않습니다. 내일 일단 약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도 동반하기 때문에 일부 꽃을 좀 떨어뜨릴 수 있겠는데요. 주말에는 아직은 기상청의 강수량을 예보하지는 않았지만 내일보다는 더 강한 강도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토요일만 비가 내리지만 서울과 강원 지역에서는 일요일까지 또 강원은 월요일까지 서울은 일요일까지 내리지만 강원은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좀 벚꽃 엔딩이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말에 꼭 벚꽃 구경 좀 빠르게 가시는 게 좀 좋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또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 그리고 날씨 소식까지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